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공중보건하고 법규 강의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박수 치실래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쪽 부분에 전공이신 분들은 되게 누워서 떡 먹기가 공중보건인데요. 근데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공중보건 듣다 보면은 이런 게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특히 공중보건에서 보건행정 부분은 엄청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제는 조금 욕심을 줄여서 반드시 알려드릴 것만 완벽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은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돼. 근데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면 암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얼굴 표정이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할 거고요. 자, 일단 제가 칠판에 써놓은 거는 자, 분야별 예상 출제 문항수예요. 반드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시험으로 갔었었는데 작년에 시험으로 간 거를 분석을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이제 공중보건 하면 개념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작년까지는 40문제였다가 올해부터 35개 문제로 바뀐 것도 아실 거예요. 역학 부분을 되게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이 역학 부분이 3개 또는 4개 문제. 근데 역학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수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수 계산만 잘해도 이게 웬만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학. 근데 감염병 관리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감염병 관리 쪽에 이게 암기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암기를 노리는 문제들이 꽤나 많아서 이게 조금 골치 아프긴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보통 3문제 정도 나왔다가 이게 좀 늘어날 확률도 많아요. 왜냐면 요새는 감염병보다는 만성질환 쪽이 조금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만성질환 쪽이 좀 더 증가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엄청 어려워하는 보건행정, 여기 이제 3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시간적 투자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보건관리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구, 역량, 보건교육, 학교보건 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20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랬고,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인구 2문제, 역량 2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분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전부 다 20문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법규에서는 모두 6개의 법을 배울 거거든요. 근데 모든 6개의 법이 다 똑같이 분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또 조금 나오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공중위생관리법 이거는 작년에 개정됐던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한 5문제 정도 나올 예상이고 그거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5문제. 그다음에 이제 식품위생법 5개 정도. 감염병 이거는 우리 공중보건에서도 감염병 관리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감염병 예방이 관리에 관한 법, 이게 좀 많이 나와요. 6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암기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골치 아플 거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이나 하수도법 같은 경우는 제일 조금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2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3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물 관리법도 한 5문제 정도. 그래서 총 25문제가 나오고 공중보건은 35문제가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강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 들어가는데, 쟤는 이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50분하고 10분 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50분 수업을 하는데 이론을 쭉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좋은 분위기가 나,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나눠드린 유의문을 잠깐 보시면 가로놓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을 제가 가로놓기를 한 거예요. 자, 가로놓기의 매력은 비어있을 때 매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답을 여기다 직접 쓰시지 마세요. 그러면 일회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지 마시고 다른 여백에다가 답을 쓰세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이걸 좀 들고 다니면서 쭉 보고 가로 안에 정답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럭셔리하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쭉 보고 생각하고 쭉 보고 생각하는 게 이게 실용성 있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로놓기를 좀 활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로놓기 끝나고 나면 우리 거기 문제 뒤에 이제 여기 우리 이론 쪽에 보시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 정답도 있고 해석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조금 어려워하는 거, 그리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거 위주로 조금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론에 대해서 2번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쪽지 시험을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셔야 돼. 일찍 오셔서 쪽지 시험, 그러니까 요번 주, 오늘 배운 거를 다음 주에 쪽지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보시고 제가 죄송하지만 다 거둘 겁니다. 걷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답을 불러드리고 다 걷어서 뭐가 많이 틀렸는지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많이 틀린 거 위주로 다시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왕 우리 시험 보기로 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책은 이쪽입니다. 이쪽. 공중보건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건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건강하면 아프지 않는 게 건강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공중보건에서는 건강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온 게 WHO.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WHO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까지는 슬쩍 넘어가세요. 자, 외울 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 외워두셔야 돼. 육체, 정신, 사회입니다. 육체, 정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보는 거죠. 자, 육체적인 안녕은 문제는 아실 것 같아요. 정신적인 안녕도 감이 잡힙니다. 도대체 사회적인 안녕이 뭔데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동그라미 2번에 써놓은 거예요. 자, 사회적인 안녕은 복지제도, 복지상태, 그 나라의 복지제도, 그 나라의 복지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라 뭐냐면, 자, 자기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는데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잘 수행해. 그럼 나는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학생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여기 앉아있으면, 물론 앉아있는데 뭐 엉덩이도 아프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대로 시간 맞춰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안녕에 대해서 뜻을 묻는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여러 학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게 좀 신경 써 주셔야 돼. 일단 히포크라테스. 이분은 나중에 역사에서도 우리 꼭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통성명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 하면 장기설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낯선 단어죠? 장기설. 장기설은 뭐냐면 더러운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더러운 공기가 내 몸에 들어가면 나는 병이 생겨요. 근데 더러운 공기가 빠져나가면 나는 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는 거야. 결국 그때 당시에는요, 균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균이라는 건 없고 병이 왜 생기냐면 더러운 공기가 내 몸에 들어가면 나는 병이 생겨라고 주장한 게 장기설이에요. 히포크라테스가 의사란 건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 의사도 균을 발견하지 못했었으니까 장기설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4개의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4개의 액체, 혈액, 점액, 황담, 흑담. 아주 예전에는 이거를 묻는 기출문제로 나섰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한 4개의 액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 적 있었거든요. 아주 유치하게. 하여튼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혈액, 점액, 황담, 흑담. 그런데 요 4개가 균형을 받으면 나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이 깨졌어. 그러면 나는 병이 생긴다라고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히포크라테스. 자, 그럼 이제 버나드요. 자, 버나드는 우리 쪽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요. 공중보건에서는, 그러니까 보건학 하는 친구들, 거기서는 좀 단골 문제가 버나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도 나올까봐 미리 좀 신경 쓰세요. 자, 버나드 하면 B자로 시작하잖아요. B. B가 이거 별로 안 이쁘죠. 또 이거 별로 안 이쁘죠. 그래서 위아래가 균형을 받아야 건강한 거야. 결국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면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한 게 버나드예요. 외부 환경, 내부 환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사람은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던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 또 질병이 있으면 환자, 건강한 사람, 환자, 딱딱 이분법적 사고였었다가
이 던이라는 사람은 아니야, 이분법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일직선을 그어놔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한 거라고 하면서 하루 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병에서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연속선 개념을 제시합니다. 연속선 개념. 연속선 개념에서 왔다 갔다 한다, 뭐예요? 동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던이라는 사람은 연속선 개념의 동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던. 자, 반면에 아까 조금 전에 WHO 건강의 정의 외우셨나요? 아까 무슨 적 했는데 혹시 얘기해 주실래요? 자, 뭐죠? 육체적, 옳지. 또 정신적, 또 사회적. 예,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동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예요? 응? 딱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그리고 육체적으로 안녕해야 돼. 그럼 동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그 WHO 건강의 정의가 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정적인 거라는 결국 뭐예요? 불연속 개념이에요. 불연속 개념. 그래서 WHO는 불연속 개념을 제시합니다. 불연속 개념 또는 정적인 개념을 제시해요. 요거와 반대의 개념이 누구냐면 던이라는 사람. 그렇죠? 던은 동적인 개념과 연속성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WHO 외우면 던도 같이 따라서 외우셔야 돼. 그렇죠? 이제 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 5번 라논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조금 유명한 사람인데, 자, 라논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 하나는 환경.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생활 방식. 또 하나는 인간 생물학. 인간 생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보건의료 체계. 그래서 요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활 방식,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영어로 라이프 스타일이래.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생활 습관이야. 생활 습관. 자, 내가 습관이 담배 피는 습관이 있어. 그럼 건강하지 못하겠죠. 근데 내가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그럼 난 좀 건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라논드는 요 4가지 중에서 생활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 보시면 질병 예방은 생활 방식의 개선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생활 방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번의 팔슨, 7번의 유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에 가시면 자, 9번에 캐슬 콥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좀 자주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캐슬 콥. 자, 이 사람은 건강의 행위를 크게 3개로 나눠놨습니다. 건강 행위. 하나는 아픔의 행위. 또 하나는 환자 치료. 또 하나가 예방보건 행태. 그래서 저는 예방보건 행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방보건 행태는 뭐냐면 나는 지금 건강해. 아무런 증상도 없고 질병도 없어. 그리고 이러한 건강은 지킬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위예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 건강해. 이 건강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운동하겠죠. 열심히 운동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린 예방보건 행태 이렇게 표현해요. 운동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담배도 끊고 이런 거를 예방보건 행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가세요. 아픔의 형태. 자,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너 이상하다, 얼굴이 약간 다크서클도 있고 좀 안 좋니? 음식만 먹으면 계속 소화도 안 되고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아픈 걸 인지하는 겁니다. 이걸 아픔의 행태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아프면 어디 가요? 아프면 병원 갑니다. 예, 그런 행동이 아픔의 행태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어떤 사람은 병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소화제 주워 먹거나 또는 친척을 통해서 소화 그때 안 되는데 그때 소화제 말고 뭐 끓여 먹으면 소화가 돼? 이게 여러 가지 행동 이런 것을 몽땅 꺼서 아픔의 행태. 예. 자, 그런데 이제 환자 치료 행태는 뭐냐면 이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당신 위암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런 행동을 환자 치료 행태라고 보는 겁니다. 환자 치료 행태. 결국 아픔의 행태와 환자 치료 행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한테 진단받기 전이냐 받은 후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단받기 전이면 아픔의 행태, 진단받은 후이면
환자 치료 행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캐슬 콥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거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할까요? 자, 저 좀 잠깐 보세요. 자, 장기설 얘기하는 사람, 또 4개의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얘기하는 사람 누구세요? 히포크라테스. 자, 그 다음에 건강의 동적인 개념, 또 연속성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 누구세요? 옳지, 던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의 항상성을 주장한 사람. B로 시작했는데, 버나드. 예, 버나드였었습니다.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돼. 자꾸 반복을 해야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지무지 중요한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라놀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생활 습관 또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슬 콥. 요건 좀 기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3단계 불러드릴게. 예방, 보건, 그 다음에 치료 행태, 그 다음에 아픔 행태였었습니다. 이 중에서 진단받기 전이면 아픔의 행태, 진단받은 후이면 치료 행태. 예,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돼. 이게 이제 건강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입니다. 자, 3번 볼게요. 건강 개념의 반전. 요것도 시험에 좀 나왔었습니다. 자, 19세기 이전은 신체 개념이야. 자, 신체 개념은 뭐냐면요. 이따가 좀 가르쳐 드리긴 할 건데, 신체가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원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체 개념은 이원론. 자, 요건 뭔 소리냐면요. 심하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 다음에 신하면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야. 이게 신체 개념이에요. 결국 마음이 아픈 거는 치료 못해. 이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근데 몸이 아픈 건 의사들이 치료해 줄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심신이원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환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마취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환자 수술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환자 수술할 때 마취제 없으니까 술을 먹였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이고 이제 막 배를 쩍가려고 막 수술하는 거야. 근데 환자가 막 아프다 그래. 야, 시끄러워. 좀 술 더 먹여. 술 잔뜩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롱해롱 해가지고 의식이 없어서 그때 막 수술합니다. 그래서 수술 다 하고 나서 수술 다 끝났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끝냈습니다. 딱 보니까 죽어 있어. 아, 그러면 하느님이 데리고 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심신이원론. 그래서 몸과 마음은 다 따로따르다라고 보는 걸 신체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세기는 심신 개념. 이게 뭐예요? 심신 이론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신 이론론. 자, 몸과 마음은 하나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플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플 수 있다. 이거를 심신 이론론 또는 심신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는 심신 개념이 있었다가 20세기는 생활 개념으로 바뀝니다. 자, 생활 개념 하나가 더 있겠네. 마음, 그러니까 심신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심신 개념은 몸과 마음입니다. 그럼 19세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19세기는 이제 몸만 신경 쓴 겁니다. 19세기 이전, 19세기는 몸과 마음은 하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0세기는 생활 개념, 그래서 몸 그대로 내려옵니다. 마음 그대로 내려옵니다. 뭐가 하나 더 들어갔을까요? 이거 배웠습니다. 아니야. 정신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가 하나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그렇지, 사회. 그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WHO 건강이잖아요. WHO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네, 이걸 우리 묶어서 생활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건강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잠깐 보세요. 1998년에 WHO가 영적인 개념을 한번 집어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 회의를 할 때 우리 요 세 개 말고 영적인 한 개념을 하나 더 집어넣자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가 이 영적인 개념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영적인 개념이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 종교가 없다면 영적으로 불건강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돼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HO의 미채택이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쪽은 아닌데 보건학 쪽에서는 이 영적 개념 시험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한때 집어넣다가 채택이 안 된 개념이 뭐냐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나올까봐 이걸 제가 제시했습니다. 한 98년에 영적인 개념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집어넣지 못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 개념에 대해서는 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개념의 이제 모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모델 4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밑에 보시면 생의학적 모델 보이실 거예요. 자, 뒤로 갈게요. 2번에 사회 생태학적 모델 2번 보이시죠? 3번에 사회 생태학적 모델, 그리고 4번은 슬쩍 안 할 겁니다. 5번은 총체적 모델. 예, 그래서 우리 4개 이제부터 배울 겁니다. 자, 요거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써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맨 처음에 생의학적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총체적 모델. 하겠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생의학적 모델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원론부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여기서는 사람 몸을 숙주라고 표현합니다. 숙주 몸 안에 병원체가 들어가.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다. 근데 병원체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질병에서 다 나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가 생의학적 모델이에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 일단 요것만 하고 일단 책복은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자, 그런데 비해서 생태학적 모델은 이 중에 하나가 더 생깁니다. 숙주. 자, 병원체 그대로 내려옵니다. 병원체.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긴 게 환경이에요. 환경. 자, 그러면서 나중에 역학할 때 배우긴 하겠지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소, 환경이 있고 여기에 병원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숙주가 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야. 근데 뭐 때문에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한 게 생태학적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여러분 느낌으로 세 개 중에서 뭐를 가장 중요시 여겼을까요? 요 세 개 중에. 예? 요 세 개 중에. 예, 환경을 무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태학적 모델. 자, 그런데 비해서 사회 생태학적 모델은 자,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환경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긴 게 개인 행태가 들어가요. 개인 행태. 자, 그럼 병원체 없어졌나요? 아니요. 병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환경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숙주와 환경과 개인 행태 간의 관계예요. 개인 행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개인 생활 습관이요. 생활 습관. 아까 생활 습관 누가 얘기했더라? 누가? 아까 생활 습관 누가 얘기했더라? 라논드가 얘기했습니다. 라논드.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개인 행태 요게 들어가. 그래서 이게 사회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총체적 모델. 총체적 모델은 이제 숙주가 이름을 바꿉니다. 인체생리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숙주. 그리고 환경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개인 행태가 생활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개인 행태라고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긴 게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체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4개가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인체생리, 환경, 생활습관, 보건의료 체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라논드가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총체적 모델은 라논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 라논드가 얘기한 거 볼까요? 이쪽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이쪽에 동그라미 5번 환경 보이시죠?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똑같잖아요. 이거 4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면 라논드도 되고 총체적 모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우시는데 자, 일단 여기서는 환경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회생태학에서는 뭐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느낌으로 요 3개 중에 뭐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예, 개인 행태를 무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느낌으로 쇠고가 추가가 되면 그걸 중요시 여겼구나. 그럼 총체적 모델은 뭐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총체적 모델은 네? 요게 요 4개 중에 뭐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이거 같잖아요. 그래도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는 한 50%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그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인체 생리라는 거는 숙주니까 아실 거고, 환경 아실 거고, 생활 습관 아실 거고, 보건의료 체계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건의료 체계는 뭐냐면, 그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예방 위주냐, 치료 위주냐, 이거 갖고 봅니다. 그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예방 위주냐, 치료 위주냐. 자, 그거 하나, 여러분 상식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예방 위주일까요? 치료 위주일까요? 치료 위주입니다. 아, 예방 위주일 것 같잖아요. 치료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어. 그래서 의사한테 저 감기 걸렸어요. 콧물도 나고요. 온몸이 춥고요. 어쩌고 얘기하면 약 되게 많이 주죠. 약 한 몇 달 정도 줄까요? 예?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몇 달 정도 줄까요? 예? 한 4알, 5알 주거든요. 그 4알, 5알을 영국의 의사한테 가져가요. 그 영국 의사가 딱 보고, 이 사람 중증 환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영국에서 약을 거의 안 주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엄청 많이 먹어요. 이게 치료 위주입니다. 그럼 영국 의사는요? 영국 의사는 저 감기 때문에 와서 머리 아프고 연락이 오시면 처방전이 뭔지 아세요? 처방전이 귤 2개, 사과 하나예요. 이게 처방전입니다. 그렇죠? 약을 절대로 안 줍니다. 그래서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국에 가면 열받아서 못 산대요. 왜냐면 의사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귤 2개, 사과 하나 열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막 멱살 잡고 약 좀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른대요. 그래서 영국 의사들 한국 사람 정말 싫다고 맨날 툭하면 약 달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치료 위주예요. 그죠? 그래서 치료 위주이기 때문에 환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예방 위주면 환자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 줄 좀 쳐볼게요. 책은 3쪽입니다. 자, 생의학적 모델 보이시죠? 자, 생의학적 모델, 정신과 육체가 분리하는 심신이혼론에부터 시작을 했다. 자, 기억본에 보시면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 결국 인체를 기계 부품처럼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냥 기계예요. 그러면 병이 났어. 그럼 기계가 고장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리을번의 중요 내용을 보세요. 질병과는 인간을 기계적 구조로 봤다는 거예요. 결국 기계가 고장난 거다라고 본 거고요. 이러한 인간의 몸에 병인론, 특정 세균이 들어가면 그 병에 걸려요. 신기하지 않아요? 결핵균이 들어가면 결핵에 걸려요. 콜레라균이 들어가면 콜레라가 걸려요. 이런 거를 우리 단일 병인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 중심의 의료 체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밑에 전문가 중심의 의료 체계 보이실 겁니다. 점땡땡이에. 요게 생의학적 모델. 그러면 생의학적 모델은 아주 옛날 얘기인가요? 지금은 아닌가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의학적 모델은 아주 옛날에 지금도 있어요. 이 모델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는 게 장기이식이잖아요. 내 몸을 기계처럼 보는 거죠. 장기이식. 장기이식 지금 대부분 어디서 해요? 장기. 그냥 여러분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상식 키워주려고. 장기. 내가 오줌보가 없어요. 오줌보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신의 장기를 끌어다가 나한테 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장기를 끊을 수가 없으면 돈도 엄청 달래니까 이제 멸균 돼지를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멸균 돼지를 만들어서 그 돼지 오줌보를 나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 몸이 돼지야, 인간이야.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기분은 나쁘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복제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해서 얘가 어느 정도 커지면 얘의 장기를 끌어다가 다 하고 얘는 폐기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거 하나 물어볼게. 내가 나를 복제했어요. 그럼 얘는 쌍둥이예요? 아니면 내 자식이에요? 예? 복제한 게. 쌍둥이예요? 내 자식이에요? 쌍둥이에요. 내 자식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인권유린회에서 아니 얘도 사람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의 정의가 뭐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재정했는데 이게 뇌의 무게라면서요. 그래서 뇌의 무게가 지금 인간의 평균 무게로 되면 얘는 인간이야. 결국 자, 복제 인간을 뇌가 없는 인간을 만드는 거야. 아예 문해야. 그렇게 만들면 이게 장기 그냥 가다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진짜 무서운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콩 유전자 조작하는 거 아시죠? 그 콩 유전자 조작을 왜 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콩을 수박만한 콩을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콩 하나가 온 가족이 다 나눠 먹는 이게 이제 유전자 조작인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때요? 젖소를 유전자 조작한대요. 어떻게? 젖소 몸에 인간의 유전자를 심는 거죠. 그래서 그 젖소 몸에서 나오는 우유가 인간의 모유가 되게끔. 그러면 결국 엄마가 없어도 애기는 괜찮아. 걔 거기 젖소에 매달려서 젖소를 빨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더 하나 무서운 건 뭐냐면 혹시 엄마가 자궁이 망가졌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실험관 아기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실험관 아기? 어떤 분들은 실험관 아기, 그러니까 실험관에서 아기를 키운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실험관에서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를 수정을 시키죠. 그리고 수정시킨 다음에 그거를 엄마 뱃속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자궁이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수정란을. 그래서 필요한 게 대리모라는 거예요. 대리모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대리모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에 있던 시바지가 아니야. 그 뭐냐? 대리모는 그러니까 자궁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난자가 없는 거예요.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를 수정해서 대리모 뱃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10달 동안 이제 대리모를 해준다고 하면, 대리모 해준다고 하면 집도 사주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고 싶으면 직장도 다니게 하고요. 뭐 돈도 엄청 주고요. 막 이렇게 한대요. 그랬더니 대리모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뱃속에서 계속 애를 키우면서 뱃속의 애기는 내 애기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에서 한 케이스에. 그랬더니 이제 법정 싸움까지 간 거죠. 그랬더니 막 그래서 이쪽 부모들은 아니야 분명히 수정란은 이쪽이었어. 근데 여기는 자기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누가 이겼을까요? 대리모가 이겼습니다. 대리모가. 이 부모들은 기가 막히게 자기 애잖아요. 그대로 뺏겼잖아요. 그럼 이제 대리모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그러면 꼭 대리모여야 되나? 그럼 이건 어때요? 시어머니 뱃속, 친정엄마 뱃속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 뱃속에 내 수정란을 집어넣어. 그럼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시동생이야? 내 자식이야?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좀 친척 간에 이런 게 안 되잖아. 그럼 이건 좀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꼭 사람의 뱃속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랑우탕 뱃속에 사람의 수정란이 좀 들어가서 자꾸 죽어서 실패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성공을 하면 언젠가 오랑우탕의 산정관리도 우리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생의학적 모델에서 태어난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거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자, 뒤로 갈게요. 자,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생태학적 모델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기억본에 보시면 병인이 아까 제가 병원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병원체, 그 다음에 숙주, 환경, 세 가지 요소의 균형 유지. 이거를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했고, 자,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적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줄 치시고, 3번입니다. 자, 사회생태학적 모델. 사회생태학적 모델도 세 개죠. 숙주, 환경, 개인 행태. 그렇게 있고, 그리고 기억번에 니은번 잠깐 보세요. 환경에는 다시 세 개, 니은번 밑에가 있구나. 숙주, 환경, 개인 행태. 요게 사회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모델은 아까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총체적 모델이요. 자, 총체적 모델은 니은번에 있죠. 니은번 밑에 환경,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인체 생리, 보건의료 체계. 그래서 그 네 개가 총체적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핵심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권이라는 게 있다 그러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서 얼추 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학의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잠깐만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 잠깐 보실래요? 여기 지금 얼마나 외우셨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가로놓기에 직접 다 쓰시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자,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또 정신적, 또 사회적 이 세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98년 영적인 안녕이 하나 더 들어갔었다. 물론 채택이 안 됐지만 자, 여기에 따라서 대답을 해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 느낌입니다. 이거는 이 중에 정신, 신체, 사회적, 영적 안녕이 뭐가 해당이 되는지. 1번 보건학적 개념으로는 물리적으로 쾌적한 공해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대요. 공해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거. 무슨 안녕일까요? 느낌이 무슨 안녕일까요? 이거? 예? 이게 육체적 안녕, 신체적 안녕이에요.
신체적 안녕에는 공이 없는 환경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나의 모습, 현실적인 나 자신의 모습인 현재의 나의 모습이 일치할 때 건강한 상태가 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 남이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이게 일치가 되면 건강한 거래요. 이거 무슨 안녕일까요? 예, 정신적 안녕이에요. 정신적 안녕.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인 역할과 규칙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게 직업을 가질 때 건강하다는, 사회적 규범에 벗어나지 않게 직업을 가질 때, 내가 도둑질을 해, 도둑이야. 그러면 이거 벗어나는 직업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직업을 가질 때 건강한 거래. 이거 뭘까요? 사회적인 안녕이에요. 사회적인 안녕. 자, 네 번째입니다. 상해나 장애가 없으며 동시에 생리적인 기능이 정상 범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내 몸이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뭘까요? 신체적 안녕. 신체적 안녕.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개인의 직관적인 판단, 정신적 초월의 상태에서 자기 중심적인 상태로 자기 만족을 경험하는 초월의 상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영적인 안녕이에요. 영적인 안녕. 그래서 혹시라도 영적인 안녕이 문제 나올까봐 제시를 합니다. 자, 건강 개념의 변천, 19세기 이전은 무슨 개념? 신체 개념. 19세기는요. 신 개념. 20세기는요. 생활 개념. 생활 개념. 자, 그 다음에 생의학, 생태학, 사회생태학 총체적 모델 중에 답을 써주시면 돼. 자, 1번. 병인, 숙주, 환경의 3요소가 균형 유지를 한대요. 무슨 모델? 예, 생태학적 모델. 아까 지뢰 때. 자, 두 번째입니다. 숙주, 환경, 개인, 행태 3요소가 건강을 결정한대요. 뭘까요? 사회생태학적 모델. 사회생태학적 모델. 자, 세 번째입니다. 환경, 생활습관, 인체생리, 보건의료 체계 4요소가 건강을 결정한대요. 총체적 모델. 자, 네 번째입니다. 정신, 신체, 이원론에서부터 출발을 한대요. 뭘까요? 생의학적 모델. 네, 그래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 오셔서. 자, 이제 공중보건학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공중보건학의 정의형. 거기 보이실 거예요. 정의 부분 있는데, 저는 윈슬로우 교수가 한 것부터 들어갈게요. 자, 가로 이번에 윈슬로우 교수, 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거든요. 자, 1번.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지?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그리고 신체, 정신,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야. 아까 WHO의 건강의 정의 중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아까 WHO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있었잖아요. 여기는 사회적인 게 없습니다. 신체, 정신적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비교해서 또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윈슬로우 교수는 신체적, 정신적 효율이야. 근데 WHO는 거기에 플러스 사회적인 안녕을 더 집어넣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윈슬로우 교수 정리하면서 옆으로 가시면 그 공중보건 내용 있죠? 요게 뭐냐면, 아까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공동의 노력이 뭐냐면 요 내용이야.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그 다음에 보건교육, 또 하나가 의료, 간호의 사업, 그러니까 간호의 조직화입니다. 의료, 간호의 조직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요게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공동의 노력. 그래서 요것도 한번 문제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나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근데 외우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하여튼, 요건 좀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포기를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공중보건과 유사한 항목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방의학, 사회의학, 지역사회의학, 건설의학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한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항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꼭 치료의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게 무조건 답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은 치료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예방한다, 뭐 건설의학이다, 뭐 지역사회의학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치료의학 하면 무조건 아닌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중보건학은 그냥 윈스로 교수 것만 딱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나머지 거는 그대로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 거를 뒤에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가 좀 풀 게 있을래나? 자, 23쪽일 겁니다. 23쪽에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건강에 대한 현대적 건강 개념으로 맞는 거. 현대적 건강 개념. 신체, 정신, 영적 생활 개념. 현대적 건강 개념 20세기. 뭐예요? 생활 개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요. 자, 2번입니다. 사회적 안녕. 자, 사회적 안녕하면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잘하면 안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경우. 자, 3번 라논드 거 나왔습니다. 라논드가 4가지 요소를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뭐라고 했어요? 생활 방식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 4번은 좀 복잡해서 좀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하셔. 4번은요. 일단 답이 3번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누구였더라? 자, 건강과 불건강은 연속 손상에 있다. 누구였더라? 예? 던이라는 사람. 아까 연속성 개념을 제시한 사람. 연속성 개념이면서 무슨 개념이었었는지 기억하세요? 동적, 정적. 동적인 개념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6번도 보세요. 아까 윈스로 교수가 제시한 공중보건사업의 정의 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 상식에서 풀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상으로 맞는 거. 대상 누구냐면 지역사회 병든 사람, 정치가, 의료인, 보건행정인, 5번의 전체 주민. 답은 전체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 전체 주민이 공중보건사업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상식처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예요. 7번 같은 게 아까 그 공중보건 내용, 그래서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나오는데 요거 좀 외우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나오면 그냥 포기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8번 볼게요. 공중보건학과 다른 의미를 갖는 학문 눈에 보이시죠? 예, 치료의학. 예,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또 13번도 보세요. 13번. 자, 건강에 대한 개념의 변천입니다. 제일 처음 뭐라고요? 신체 개념. 그 다음이 뭐라고요? 정신 개념. 그 다음이 생활 개념.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영적인 개념을 제일 마지막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로 가시면, 네.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이제 역사 부분이 나와서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시간 되니까 이제 역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사 부분에서는요, 역사 부분도 시험지에 좀 나오긴 하는데, 요번에는 2개나 나왔었거든요. 요번에 문제가. 그래서 역사 부분에는 대부분 사람 이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일단 역사는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고대기, 그 다음이 중세기, 그 다음이 같은 근세, 세자로 끝납니다. 근세기, 그 다음에 근대기, 그 다음이 현대기. 그렇죠? 그래서 일단 5개로 나뉘는데, 자, 고대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AD 1년에서 500년까지를 고대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00년에서 1500년까지를 우리 중세기라고 표현하는데, 보세요. 1000년입니다. 1000년, 중세기가. 그래서 중세기가 가장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기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00년에서 1850년까지를 근세기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1850년에서 1900년까지를 근대기. 보세요. 되게 짧죠?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 2개를 합해서 근세기로 하자. 아니면 요 2개를 합해서 근대기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2개를 좀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1900년 이후를 현대기 이렇게 표현해요. 죄송하지만 이 연도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달달달달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각 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설명드리고 좀 이따 줄은 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대기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사람
히포크라테스 생각나셔야 됩니다.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고대기 하면 무조건 히포크라테스. 근데 혹시 아까 히포크라테스 하면 더러운 공기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그 단어? 장기설. 옳지. 장기설. 그래서 이 장기설을 만든 사람이 히포크라테스고요. 이 장기설을 완성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갈렌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히포크라테스, 갈렌.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가 그리스 사람이고 갈렌이 로마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또 이렇게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세기 하면은요, 천년인데요. 이때는 우리 일명 별명이 암흑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자, 그리스 로마 시대가 혹시 영화 같은 데 보시고 굉장히 화려했던 건 아세요? 이 사람들은, 노비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대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귀족들은 하루에 10끼, 20끼까지 먹었다면서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야시시한 이렇게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옆으로 누워있는 채로 이렇게 닭다리 뜯으면서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한참 먹다가 목까지 음식이 차잖아요. 저 거북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토하고, 그 힘들어. 그래서 다시 누워서 다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0끼 이상을 먹었대요. 그렇게 화려하다 보니까 망한 거죠. 그래서 중세기 사람들은 와, 저렇게 화려하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웬만해서 자기 몸에 대해 손을 안 댑니다. 당연히 섹스 같은 데 섹스를 별로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몸에 목욕도 안 해요. 그래서 내 몸을 목욕시키면 그만큼 영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끗해지려면 내 몸은 더러워야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병이 돌았던 게 중세기.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흑기에는 여러 질병들의 얘기가 쫙 나올 겁니다. 무슨 병, 무슨 병. 그래서 그 병들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암흑기가 끝나고 나서 근세기. 근세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나중에 줄쳐드린다 그랬습니다. 르네상스. 또 하나가 산업혁명.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자, 르네상스 하면은 모든 사람이 문학을 했던 시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문학한 거하고 우리 복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자, 문학을 막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 더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마약 같은 데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섹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섹스를 하다가 쫙 피크에 오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콩나물 때가리가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색깔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섹스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하고만 섹스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친구 만나러 딱 갔는데 친구의 하녀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럼 그 자리에서 섹스하고 친구 만나러 이쪽으로 그냥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람이랑 섹스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는 무슨 병이 생기겠어요? 예, 성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성병, 매독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니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매독으로 죽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병에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관여를 한 게 산업혁명. 산업혁명하면 영국에서부터 일어났거든요. 영국에 그러니까 공장이 시골에 세워진 게 아니라 대도시에 생겨요. 그러니까 런던에 이제 공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런던에 가면 돈 번데 그래서 전부 다 농사를 때려치고 런던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진짜 새장처럼 집이 이게 잠자는 데가 막 몇 층 침대가 있어. 거기서 잠만 자고 이래서 눈곱 띄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콜레라의 병에 걸려서 그 병이 다 옮겨지는 거죠. 결국 공장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산업이 발달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국에 지금 공장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완벽하게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병에 관여를 하게 된 가장 커다란 사건은 산업혁명. 그래서 요게 좀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 관여하게 된 가장 큰 사건은 뭐냐? 산업혁명.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국가가 관여를 해서 이거를 무슨 기라고 하냐면 이거를 여명기라고 합니다. 또는 태동기 또는 요람기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싹튼시기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근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세기는 여러 학자들이 좀 많이 이름이 나올 거고요. 요 학자들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근세기는. 자, 그러다 이제 근대기로 가요. 자, 근대기로 가면서 이때 뭐를 발견하냐면 세균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이라는 게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고 이것 때문에 세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균이 발견되면 당연히 이거 죽이는 방법 있겠죠. 백신을 개발하게 돼요. 백신.
결국 이때부터는 예방 위주의 학문이 예방 위주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예방 위주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짧다고 얘기했어요. 50년밖에 안 됩니다. 50년밖에.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50년이 딱 되고 나서 세균이 없어도 병이 생기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세균이 없이 어떻게 병이 생겨? 세균 없이 생기는 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없어도 병이 생기는 걸 금방 알게 돼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거를 다요인설 시대, 꼭 세균이 없어도 병이 생겨 다요인설 시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를 세균학설 시대라고 합니다. 세균학설 시대. 그리고 세균이 없어도 병이 생겨 그래서 다요인설 시대라고 하는데, 자, 아까 제가 요거 얘기했죠. 국가가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게 여기서는 확립이 됩니다. 국가가 확실하게 국민의 병에 관여를 해. 이걸 확립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는 발전기, 이게 조금 더 발전됐습니다. 발전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올 때 근대기라는 말 대신에 확립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확립기 하면 근대기를 얘기하는구나. 발전기 하면 현대기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강 전체적인 뜻은 한번 설명드렸고 조금만 쉬셨다가 이제 책에 줄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쉴게요.